애니깽 작품 할 건데요. 애니깽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최초 공식 이민단이 하와이로 이민을 가요. 그곳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멕시코 등으로 이주를 하고요. 이들은 한인 사회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모은 돈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애니깽이라고 하면은 1900년대 초에 멕시코로 간 조선인들을 일컫고요. 이 사람들이 애니깽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애니깽은 선인장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애니깽 농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애니깽이 멕시코로 간 조선인 노동자들을 일컫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조선인들이 신문에서 일자리 광고를 보고 멕시코로 가기를 지원합니다. 1905년에 멕시코로 간 조선인들은 애니깽 선인장 농장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멕시코에서 인종차별, 심한 노동, 낮은 임금, 뜨거운 햇볕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열악한 환경으로 노예 같은 생활을 합니다. 이들의 노예 같은 생활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순환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4년의 계약 끝에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요. 이곳에 남아서 독립운동을 후원하기도 하고요. 이들의 후손이 멕시코와 쿠바 등지에 남아 있습니다. 애니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애니깽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니깽 작품은 갈래는 희곡 극이고요. 주제는 애니깽 조선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과 비극적인 민족 순환사입니다. 구성은 병치 구성으로 애니깽 노동자들이 이민을 가고 그곳에서 순환을 당하고 조선으로 다시 귀환하는 구조고요. 고종은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다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두 가지가 병치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결말은 조선으로 온 노동자들이 밀 이국자로 체포되어 투옥되는 비극적 결말로 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수능 완성에 있는 본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본문은 고종 황제의 일상과 멕시코 농장 조선인들의 삶을 교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대조해서 백성들의 순환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고종 황제의 일상부터 보겠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볼게요. 고종 황제는 일본의 눈치를 보고 무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노동자들의 실상을 알지 못하죠. 고종 황제는 화존 놀이를 하는데 이 화존 놀이를 통해서 고종의 무기력과 권태로운 일상을 보여줍니다. 고관 윤치호는 관리인데 부도덕하고 친일파 관리입니다. 궁녀 이 사람도 친일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고종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일본의 입장은 뭐였을 것 같아요? 멕시코, 그 열악한 멕시코로 조선인들을 더 많이 보내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멕시코 농장 조선인들의 삶을 볼게요. 이 사람들은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보면은 민우는요, 감독관의 치직으로 맞다가 기절까지 합니다. 철구 강세 3리는 멕시코 이런 처참한 상황을 고종 임금께 알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요. 반대로 한우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 서둘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하는 장면마다 멕시코의 민요, 제비가 반복되어 삽입되는데요. 이런 민요는 서정적인 한, 향수,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능 완성 본문 이후 내용은 애니깽들은 이러한 처참한 시태를 알리기 위해서 4명의 대표자를 뽑아서 애니깽 농장을 탈출시킵니다. 이들은 너무 늦게 30년 만에 조국에 도착하고요. 조선은 이미 일본 땅이고 고종은 죽은 후입니다. 이들은 밀 일국자로 체포되어 투옥되는 결말로 비극적인 결말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수능 완성 속에 있는 한 문장을 골라보았는데요. 시소 때도 없는 애니깽 농사는 조선 사람들에겐 지옥이었고 멕시코 사람들에겐 황금의 수확이었다. 애니깽 농사는 조선 사람들에게 지옥이었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